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시간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정리를 했었던 시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문법에서도 시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말이 발화시와 그 다음에 사건시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발화시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사건시라고 하면 그 사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나는 뭐뭐뭐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발화시고 뭐뭐뭐뭐 한 것이 어제니까 어제의 사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번 영어의 시제에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가 발화시라고 얘기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게 당연히 과거 시제고, 요 뒤에 미래에 일어날 거, 발화시보다 이후에 일어난,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미래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발화시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화시가 무엇인지 사건시가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의 표현의 실현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선어말어미. 자, 어말어미는 제일 끝에 붙는 것이고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의 앞에 붙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at, ot이 쓰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는이 혹은 니은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get이 쓰인다라는 것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시제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나는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먹었다. 그 다음에 먹는다. 현재. 그 다음에 먹겠다. 그럼 미래. 요거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하나의 문장에서 종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관형절의 경우가 있죠. 관형절의 경우에도 관형사용 어미를 통해서 시제가 나타나는데 요거죠. 은는 을던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걸 문장의 종류 그 형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먹을 기호이면 과거, 현재, 미래로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과거는 뭐예요? 먹은 밥. 내가 먹은 밥이 무슨 밥이었어요? 쌀밥이었어요? 보리밥이었어요? 그죠? 자, 먹는 밥.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밥. 먹는 밥이. 그죠? 그 다음에 먹을 밥.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먹을 밥이 무슨 밥이에요? 보리밥이에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는 을. 더는 없어졌네요. 더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과거,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이게 미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더는 여기에 들어가죠. 먹던. 그래서 이 녀석은 약간 뭔가를 이렇게 회상하는 듯한, 그죠?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게 던이죠. 그래서 어말어미, 결국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시제는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왜 이렇게 책에다 많은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기본적인 모든 예들을 제가 정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거 시제 선어미, 엿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불규칙할 때, 하다 뒤에는 여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시 하었다. 과거 시제를 하었다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분석해봐라. 그러면 하 플러스 이 플러스 업 플러스 다입니다. 그럼 어은 뭐냐? 과거 시제요. 어말어미 종결어미요. 동사 어근이요. 영혼의 어근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냥 엿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죠? 엿이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렇죠? 예. 나 그거 했었다.
내가 먼저 했어. 내가 그거 했었었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거 했었었었었었는데. 이거 뭐예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과거 시절 여러 번 집어넣게 되면.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 오래 전의 일이면서 그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뭐예요? 단절. 지금은 아닌 것.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런 거 나타낼 때 쓴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는, 니은, 은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니까 먹은 밥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죠? 은는을 던. 자, 그 다음에 더는 뭐예요?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다 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쁘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학생이던 뭐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예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니까 잡았다, 예뻤다, 과거 시제 형용사 이렇게 쓰는구나. 바보이다, 이단데 이었다. 얘는 분명히 이단데 어시 들어가서 이었다, 얘하고 다르구나. 이거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바보였다 했을 때 이 녀석은 요겁니다. 이었답니다. 이 플러스 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다에다가 사이에 어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다가 활용한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격 조사가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였다, 왔었다, 배고팠었다, 그 다음에 가더라. 여기 있죠, 회상. 자, 그 다음에, 관형절로 나온 예문들이에요. 그죠? 내 손을 잡은 버리는 외롭던 나에게, 혼자이던 나에게. 됐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와 이다의 경우에는, 형용사 이다의 경우에는 던을 주로 사용하는구나.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또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선, 어말, 어미. 니은, 는을 가지고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재료 형태, 즉 재료 형태라는 영형태, 재료 형태라는 것은 형용사와 이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현재형, 선, 어말어미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 붙일 수 없으면 형용사라는 거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쁘다. 그러면 얘를 현재형으로 서술어로 쓰려면 예쁜다. 혹은 예쁘는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이다. 나는 학생, 현재 학생이다. 그래서 학생인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형용사하고 이다와 같은 경우, 이다 서술어의 경우에는 저속격조사 이다를, 체연에다 이다를 붙여서 만든 서술어, 이다 서술어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제로 형태로 나타낸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 녀석이 그냥 현재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는, 은 이렇게 나타나는 동사는 는, 그죠? 먹는 밥, 그죠? 예쁜 그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지금 얘는 형용사 현재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관형사형의 경우에는 되는 거죠. 관형사형의 경우에는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내 손을 잡는 외로운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 쓸 수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혼자인,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예쁜다는 쓸 수 없습니다만 예쁜 그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쁜 그녀.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예요? 현재 그녀가 예쁜 상태임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지금 그녀가 많은 돈을 내고 병원에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경우는 뭐예요? 예쁠 그녀가 되죠. 앞으로 예뻐질 그녀가 되는 거죠. 뭐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인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뻤던 그녀. 이게 가능하죠. 왜 가능할까요? 옛날엔 예뻤었는데 돈을 엄청 내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만 얼굴이 망했어. 예뻤던 그녀. 이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나와 있어요. 미래 시제, get. 그 다음에 리을 혹은 리을 것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럴 것이다. 동작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고요. 예쁘겠다 그럼 뭐예요? 보리는 무척 예쁘겠다. 그럼 형용사의 미래. 그죠? 그 다음에 주인이겠다. 이거 뭐예요? 이다의 미래. 그 다음에 가여워하겠다. 하다의 미래. 그 다음에 의리를 사용하는 거. 되리라. 이건 뭐 현대 국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현대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죠? 많이 여러 가지로 비생산적이라는 얘기는 의리를 사용해서 만드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보다 근거가 약하다 그랬는데 가여워하겠다 하고 가여워할 것이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좀 약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여워 뭐뭐 할 것이다 하고, 그쵸? 것이다 하고, 뭐뭐 하겠다 하고의 차이점. 그거 보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하겠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다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는 조금 약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좀 미약해서 그럴지 안 그럴지를 조금 확신을 덜 가지고 있는 형태, 확신이 좀 덜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펴본 것이 무엇에 대해서 살펴본 거냐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세 개의 시제가 어떤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어떤 관형사형 어미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의미론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제의 의미, 시제의 의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그 문법의 내용들은 100% 사실이 아니다. 제가 문법 강의하면서 대부분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원칙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들은 언제나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언제나 현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언제나 과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게 과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등등의 많은 예외들,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t, ot의 의미, 과거 시제 at과 ot 보시면 보리는 아빠를 닮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at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근데 보리 보니까 보리 아빠하고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즉 현재 의미가 더욱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 at이 쓰이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귀는 오래전에 세상에 왔고 보리는 지금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지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인데 얘는 과거 시제로 되었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지금 무엇이 성사되어 완결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것이 여기다가 지금 이 순간 딱 완결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리야 아빠가 늦었어요. 미안 그랬는데 늦었어요. 지금 문을 막 들어서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 동작이 완료되고 있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 제가 뭐 실현인식 이런 말들을 문법책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놓았는데 무엇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지금 인식했다는 걸 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리 밥 하나도 안 먹었어? 아빠 오시면 너 혼났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닮았다, 지금 왔다, 늦었다, 미안하다, 그죠? 그 다음에 너 앞으로 뭐뭐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더욱더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즉 의미론적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면서 어떤 의미를 획득하고 있느냐, 무엇인가가 지금 막 이루어졌다라든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때 이런 걸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덧과 어덧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나 빨간 속옷 입었다? 그럼 뭐예요? 정말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그 상태다라는 걸 앞에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근데 나 빨간 속옷을 입었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지금은 안 입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어닷 혹은 어덧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면 지금과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도 골을 넣겠더라. 이거 우리가 축구 보면서 야 어제 봤냐? 나도 넣겠더라. 그럼 뭐예요? 과거 맞잖아요. 그렇죠? 과거죠? 과거인데 가능성을 말할 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실제 내가 그 자리에서 축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합디다 이거 약간 좀 옛스러운 표현인데요. 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비읍 뒤에 더가 변화된 거니까 합디다는 하더라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취재에 대한 얘기 at과 그 다음에
엇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더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니은 현재 시제 의미 한번 볼게요. 보편적인 사실, 그 다음에 확실한 미래. 자, 보편적인 사실과 확실한 미래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건 영어 문법에도 그냥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든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든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해를 못한다라든가, 이건 너무나 진리와 같은 보편적 사실과 같은 얘기들을 쓰는 거고요. 나는 올해 반드시 대학에 간다, 합격한다. 이건 뭐예요? 확실한 미래, 굉장히 강한 의지가 나타날 때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살짝 여기 설명해 드린 건 뭐냐면 하느냐, 느 같은 경우에 의문문에 사용된 현재형 선어말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느냐를 전체를 하여서 의문형 의미로 본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미래형 의미, 미래형에 대해서 의미,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에는 또 어떤 의미상의 특징들이 있느냐? 자, 보시면 첫째, 출근 날 얘기가 나왔어요. 출근 전날. 내일면 너도 공무원이겠다. 뭐요? 단순한 미래의 상황. 그렇죠? 단순한 상황이고요. 근데 비가 오겠다. 추측. 그죠? 출근하겠습니다. 의지. 도착하겠다. 가능성을 예측한 것. 됐죠? 한창 꽃이 피겠다. 꽃이 한창이겠다. 지금 현재를 추측하고 있는 거라면 한창 이었겠다 하면 과거를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추측이나 의지나 가능성 이런 의미들을 get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get이라는 건 미래 시제보다는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인다. 우리말에 미래 시제라는 게 있나? 더 나아가서 우리말에 시제가 있나? 라는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들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라겠습니다는 쓰실 때에 바랍니다로 쓰셔야 된다는 거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동작상이에요. 동작상이라는 말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동작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작상. 그죠?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진행상, 완료상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과 완료. 자, 진행이라는 건 뭐예요? 뭐뭐 하고 있다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고 있다. 안고 있다. 본요원과 보조요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앉아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돼요. 앉고 있다는 뭐예요? 선생님이 딩딩딩딩딩딩딩딩 앉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앉고 있다. 언제 앉으실 거예요? 0.1초 후에 두둑 딱 앉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선생님 뭐 하세요? 앉아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료, 이거는 진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일반적인 예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연결어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다, 먹고 있었다, 먹고 있겠다. 현재, 과거, 미래 진행의 형태를 보여준 거고요. 먹어간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 연결어미하고 그 다음에 보조용을 통해서 현재상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이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서 이게 바로 연결어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죠. 그렇죠? 먹으면서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앉아있다, 앉아있었다, 앉아있겠다, 앉아버렸다. 앉고서 말한다. 볼 수 있죠. 그죠? 연결어미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의적인 의미의 문장들에 대한 다른 장에서 그걸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진행을 나타내는 건지에 대한 그런 중의적인 문장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절대시대, 상대시대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사랑하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다. 자, 보시면 선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물했다 이게 뭐예요? 과거 시제네요. 있는 그대로 액면가대로 판단하면 얘는 과거고요. 사랑하는은 뭐죠? 이건 현재죠. 그죠? 현재입니다. 액면가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거나 나는 사랑하는 그녀에게 선물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서술어가 과거이기 때문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 시제로 보면 얘 과거고 이 녀석도 당연히 뭐예요? 과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절대 시제 말고 상대 시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선물을 하는 그 시점,
그 사건시, 서술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뭐였죠? 사랑을 했죠. 현재가 됩니다. 액면가 그대로 뭐가 된다? 액면가 그대로 뭐가 된다? 상대 시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액면가가 상대 시제고, 그죠? 상대 시제가 액면가 그대로가 되는 거고, 절대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의 시제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시제를 정리했는데, 시제는 정말 쉬워요. 그죠? 시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문법의 시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말 국어의 문법의 시제까지도 같이 정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녀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노트 한번 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편에서 다시 만나서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강 시간의 표현. 1번 문제. 우리말의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시간 표현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시간 현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시제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연에 존재하는 시간은요, 얘는 연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구분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단원의 제일 처음에 제목 위에다가 추상화 능력 뭐 이런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언어로 시간을 말할 때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바라시라고 한다. 그렇죠? 바라시의 개념 잡았느냐라는 얘기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날 시점을 뭐라 그런다? 사건시.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게 되는 거죠.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을 때 과거 시제다. 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뒤에 바꿔줘야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번엔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와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오케이. 맞는 설명.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at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at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at이나 ot도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죠. 불필요한 형태도 반복일 뿐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단절을 나타내는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잘못됐네요.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면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녀석이 더욱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부사어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부사어가 되겠고요. 자,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나는 조금 전에 왔고 경수이는 지금 왔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인데 지금 얘는 뭐예요? 지금이라는 현재 부사하고 같이 쓰이고 있죠. 자, 또 넘어졌니? 이렇게 흉터가 많이 너 다음에 장관 다 갔다. 이거 미래죠. 그래,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무엇이 완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바라시보다 이전의 상황에 대한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바라시보다 모두 이전의 상황이냐? 아니죠. 이건 미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그 다음에 지금은 기억에는 지금, 그 다음에 니은은 다음에 의해서 시제 확인이 쉬워진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고 다음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구나 라고 예측하게 되는 거니까요.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 쪽이고요. 니은은 이미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그랬어요. 자, 반대로 얘기했죠. 이건 기억입니다. 자,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한 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됐고요. 3번. 자, 3번 문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장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하실 때 시제를 묻는다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서술어를 보셔야 되겠죠. 서술어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수가 지나간 서술어입니다. 그죠? 오직 8m의 계획으로 물든 서술어입니다. 광하가 놓여 있을 뿐이다 서술어죠. 나는 문득 허탈감을 느낀다 서술어죠. 개흙 밭에 서서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을 그죠? 하늘을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볼 때 우러러 보다. 유물을 눈물이 모른다. 눈물이 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니은이나 는을 사용한 녀석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개가 놓여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나간 있죠? 자, 지나간 있습니다. 지나간이 있지만, 이 지나간의 니은은 이건 뭐예요? 관형절이기 때문에, 그죠? 지나가는 해야지 현재가 됩니다. 탈락, 그죠? 그 다음에 물들다, 물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드는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광화가 놓여있을 뿐이다. 놓여있다. 그죠? 놓여있다. 이건 뭐예요? 현재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형이 되겠고요. 이게 왜 현재인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있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일단 볼 수도 있죠. 뭐라 그랬냐면 있다와 없다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현재형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있다와 없다가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모두 다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대로 현재형을 쓴다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대로 지가 현재형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나 있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또 써요. 나 여기 지금 있는다. 나 여기 있는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건 사실은 현재라기보다는 계속 앞으로 미래에 그럴 것이다라고 쓰는 어쨌거나 현재형을 쓰는데요. 요 경우는 우리가 그 표준 국어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형용사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학교 문법을 따라서 어쨌거나 있다 없다는 형용사인데 있다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건 현재형이다. 그래서 현재형 하나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느낀다 이거 뭐예요? 느낀다 이거 현재형이네요. 그죠? 현재형 하나 썼죠? 그 다음에 서서 푸른 하늘을 푸른 이거 뭐예요? 푸른 형용사죠. 그죠? 이 녀석 현재형인가요? 아니죠. 자, 우러러 볼 때 이유모를 눈물이 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세 개의 현재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자, 맞고요. 미래 시제 표현에서 서너머니 게시 그렇죠. 의리는 한정된 표현에서 그렇죠.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스러운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요거 안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스러운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표기상의 특징 설명한 거고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죠. 예스럽다. get을 을 것이다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뭔가 좀 더 확신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근거가 좀 약한라고 그랬죠. 추측, 의지, 가능성 의미가 사라진다. 아니죠. 의미는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자, 6번. 기억과 니은의 문장에 대한 시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잊고 있다 그랬습니다.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근데 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잊고 있다는 건 이것도 현재 진행일 수 있으면서 요 현재의 진행이 완료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입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선생님 노크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누구 계세요? 저 지금 옷 입고 있어요. 이거 옷 사러 갈 때 이렇게 드레스를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들어가서 옷을 입고 있을 때 누가 또 들으면 저 옷 입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저 선생님 오늘 파란 옷을 입고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앞에서 옷을 입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중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그죠? 맞는 설명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본용과 보조용어의 결합에 의해서 시제가 표현된다. 그렇죠? 옷을 입다, 본용과 보조용어는 됐습니다. 진행상이지만 완료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에 일어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표현한다 그랬는데요. 입는 것 자체가 과거에 꼭 일어났다라고 볼 수 없죠. 둘 다 지금 현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장의 니은을 기준하여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니은. 자, 그렇죠. 절대 시제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고요. 상대 시제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액면가를 보시면 얘는 과거고요. 얘는 뭐예요? 현재가 되죠. 그러면 결국 발화 시점으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녀석도 과거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발화 시점으로 보면 기억도 결국은 발화 시점 뭐예요? 절대 시제는 결국 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시제, 액면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문장의 get에 나타나는 시제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get이 있는데요. 자, 내일은 우리 부대에 눈이 많이 오겠다. 이건 뭐예요? 추측하고 있다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치우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치울게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은 명확하게 맞고요. 자,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 맞고요. 니은에는 미래의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그럴 리가요. 니은에도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온다는 건 미래니까요. 그 다음에 치우겠다는 건 미래니까요. 기억에는 미래의 의미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은 의지의 의미가 강하다 그랬어요. 니은은 의지의 의미가 강하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문제, 제가 출제한 문제들이 대부분 무엇과 연관됐나요? 일단 시제 개념을 잡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매번 문법적인 개념을 잡는 건 문제를 몇 개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시제 부분에 들어와서 시간의 표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뭘 많이 풀어봤냐면 의미론적인 걸 많이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동과 피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